요거 영상 보는 거 보시는 분들 딴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시고서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새로운 것도 누릅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로 보는 건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항상 요즘 아이패드로 들어가는 것만 보다가 요걸로 우리가 얼굴 같이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언제나 즐겁고 활기찬 그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는 바로 뭘 공부했었습니까? 바로 형태소 분석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었죠. 우리 가볍게 하나 예시 들면서 우리 함께 연습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그러도록 해볼까요? 문장 한번 제가 줘볼게요. 나의 꿈은 고려대에 가는 것. 그렇게 초저도체가 되는 것이죠. 스카이의 스펠링이 바뀌었죠? KSY죠, 이제. 여튼지 간에 나의 꿈은 고려대에 가는 것. 우리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떻게 끊어볼래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봐요. 나, 의, 꿈은 고려대학교가 뭐고요? 쓰레기예요. 이거는 고유명사가 큰 의미 없어요. 네, 아, 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예요? 왜 여러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다에 뭐가 붙은 거? 명사용으로 맞아요. 꿈을 누가 수식해요? 나 우리가 수식해주죠. 야, 이 꿈은 뭐예요? 사생역사. 그러니까 무슨 명사적, 그러니까 dream이에요. 그러니까 후다의 꿈에다가 지금 명사형 사생역사 지금 이윤이 붙어서 요 녀석 지금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예 명사가 돼버리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중에 지금 11개예요. 그러면 각각 어떤 것들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뭐예요? 품사 뭐예요? 품사. 대명사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대명사죠. 여기 노란색으로는 우리가 품사로 적어볼게요. 의는 뭐예요? 도사요. 요건 뭐예요? 명사. 의는 뭐예요? 도사, 보도사죠. 네. 요거는 고유명사니까 적을게요. 애는 뭐예요? 도사. 가는 뭐예요? 응? 동사. 느는 뭐예요? 이렇게 왜 따지냐고. 가는이 뭔데? 가다에 지금 느으로 활용된 거잖아. 관형사형으로 활용된 거잖아. 애야. 그러니까 요건 뭐야, 그냥. 품사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형태에서 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그냥. 관형 어구요 문장 성분으로 일단 할 거예요. 요 녀석은 품사는 동사죠. 것은 뭐예요? 명사. 그 중에서도 의존명사.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형태서로 물어보냐, 의문 변동 현상으로 물어보냐, 단어로 물어보냐, 문장 성분으로 물어보냐, 그거에 따라서 다 구분해가지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 형태서로 뭐예요? 형태소. 실질, 자리. 얘는요? 의존, 형식. 얘는요? 요거는요? 실질, 의존이죠. 꿈은 항상 옆에. 꿈았어요? 나 오늘 용기 오늘 꿈꾸. 해요? 장난하십니까? 네. 뭐예요? 의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요건 제낄게요. N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리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형사적으로 수식이 항상 필요한 녀석이지 형태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형태예요. 문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시겠죠? 즐겁네요. 네.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즐겁네요. 일단은 우리 바라볼 거 바로 이렇게 아랫부분에다가 조금 적을게요. 한이 좀 안 좋아서 단어의 의미관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가끔 나오게 이제 되는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거는 동음의어 관계와 다의어 관계예요.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동음의어와 다의어와의 관계를 그냥 싹 종류별로 외워. 내가 내신형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 파트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돼. 그럼 저도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서 한 30페이지 정도 필요하시면 드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어디를 대비하기 위함이겠어요?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학교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성분이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내질 않았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간단하거든요. 사람들 이게 진짜 국어사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국어사전인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은 아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들만 먼저 공부를 해두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때 문제를 풀면서 대표적인 예시들만 몇 가지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만 외워 가시면 어느 정도 다 해결 알겠죠? 우리가 그 첫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걸 보는 거는 일종의 어휘예요. 어휘죠. 이걸 공부하는 거는 이제 어휘 공부하는 거죠. 어휘를 공부할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 일종의 단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 뭔지 아시죠? 네. 단어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책 페이지로 이거 아마 있을 텐데 안 나와 있나? 얘네 올리브스 얘네 봐라. 어, 야, 혼나야 되네. 단어의 의미가 그게 뭐지? 이렇게 못 찾은 못해. 스톱. 그, 어, 다리가 좀 많이 남아 보이는 곳에다가 따로 필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없어요. 왜 없지? 아니, 진짜 없을 리가 없어. 음, 여기 이제 맨 뒷페이지 같은 거 보면 메모 이런 데 있거든요. 이건 또 있지도 않네. 맨 앞에. 대충 여러분 알아 찾아서 그 단어부터 여기다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거 진짜 없을 줄 몰랐어요. 어,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필기하면서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우리 평소대로 웃으면서 독서 없고 친절하게 뭔지 알죠? 어, 왜 혀를 차죠?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기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유의 관계부터 볼 거예요.
다르지만 비슷한 말로는 동의어 관계 우리 확인을 해볼 거예요. 유의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의 뜻이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 비슷한 것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유의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미묘한 의미 차이는 존재해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이 미묘한 의미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다, 학습하다, 익히다, 수강하다, 공부하다, 그리고 사사하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배우다, 학습하다, 익히다, 수강하다, 공부하다, 사사하다. 세 개 다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이 유사하죠? 뭔가 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익히고 학습,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어때요? 그, 바둑을 배우다, 바둑하는 방법을 익히다 라는 단어를 바둑을 사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죠. 사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다르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의 관계라고 한다.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거 말고 요거를 이제 5가지 차이로 나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방언적인 차이 있습니다. 방언적인 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옥수수 있죠. 방언으로 뭘까요? 강냉이라고 하죠. 아, 다르죠? 다르죠? 문체의 차이 볼까요? 호젓하고 우유하고 밀 어때요? 느낌 다르죠? 문체마다 느낌 다르죠? 의미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 전문성이에요. 염화 나트륨. 어때 느낌 다르죠? 네, 느낌 다르죠? 내포적인 의미 차이 볼까요? 친구란 단어 알아요? 동물은 어때요? 내포적 의미 차이 좀 느껴지세요? 5번째, 완곡어법의 차이.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요게 카메라가 살짝 기울어가지고 이게 혼란이 있었죠? 인사시키려고 한 거예요. 안녕 얘들아. 안녕. 네.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감안하고 보셨으면 해요. 글씨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원래는 아닌데. 완국어법, 죽다, 돌아가다. 이런 차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유의어다. 동의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요. 완전 동의어, 그리고 포함 동의어, 부분 동의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동의어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완벽한 동의어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분 동의어는 뭐예요? 비행기 길, 자동차 길, 자동차 도로 다 써요. 하지만 비행기 도로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 동의어는 뭐예요? 맥락에 따라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뽑다와 빼다 어때요? 비슷하죠? 유사한 단어예요. 근데 뽑다와 빼다 볼게요. 머리를 뽑다. 머리를 뽑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뚝 이거죠. 요 헤드 말고. 여기가 아니라 요거죠. 그쵸? 근데 손을 주머니에서 빼다. 근데 이거를 손을 주머니에서 뽑다? 맥락에 따라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손을 주머니에서 뽑다? 어,
없어. 이상하죠? 빼다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맥락에 따라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반의 관계예요. 단위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의미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되게 자질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의미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인데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단위 관계. 단위라는 뜻은 뭔지 알겠죠? 당근. 여기요. 그래서 여천지간에 거기 나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모든 자질이 다 동일하되 뭐만 다른 것? 단 하나만 다른 것. 이거를 우리는 반의관계에 존재한다고. 모든 자질이 다 동일하되 뭐가 달라야 된다? 하나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년, 소녀 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요 의미 자질을 나눌 때는 해당 자질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요. 이 소년과 소녀 둘 다 어때요? 플러스 사람. 또 어떤 것들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플러스 세대라고 해요. 단어 세대라고 해. 세대. 근데 뭐가 달라요? 얘는 막 플러스 뭐예요? 남자. 근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남자. 요거는 공통적이지만 요건 차이점입니다. 요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소년 소녀가 단위어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청년과 할머니는 단위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대도 다르고 남자도 이거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거 플러스 여자, 마이너스 여자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바니어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바로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여기까지 설명하고 종류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 바니어에 놓여져 있는 이 단어들을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산의 바니어는 뭘까요? 바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요? 아니, 땅이라고 할게요. 땅의 바니어 바다 있어요. 하늘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 있어요. 바니어 뭘까요? 있다. 근데 뭐도 있어요? 신발 신다 거다. 뭐도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다 거다. 또 뭐도 있어요. 모자를 쓰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바니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왜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바니어를 보는 데 있어서 종류들이 있어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 문제라든가 내신형 문제에서는 요걸로 나와요. 단순하게 바니어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문제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정도 바니어입니다. 정도 바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등급 바니어라고도 불러요. 요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중립적이 있어요. 중립적이 있다. 두 단어 사이에 중립적이 있어요. 중립적이 존재하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휘를 동시에 부정 가능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척도 있고요. 두 번째 평가 있고 세 번째 정감이 있습니다.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길다 짧다. 예시 들어보면 편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딱히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 인간적인 인간 있죠.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두 가지 오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고요. 요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그냥 언어학적인 비금이에요. 요거를 과학적이나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발. 철학적으로도 접근하지 마. 그냥 언어학적인 비금이야 얘들아. 두 가지 존재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세다 열이다. 중간이 있다. 적당히 세다 돼요 안 돼요? 적당히 열이다. 말로 쓰잖아요. 예찬 씨. 무슨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계세요. 뭐 집합하십니까? 집합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단어에 집합한다고, 뭐 진짜 집합 배우는 줄 알아요? X가 X, 이거는 세다. 이거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 그거 하는 거 맞아, 아니, 맞아. 이런 것도 있죠.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있겠죠? 평가 어떤 거 있어요? 좋다, 나쁘다. 아, 알겠네요. 어때요? 좋다, 나쁘다. 또,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약간 예시가 더 있는데, 이 정도는 더 있는데, 정답은 뭐가 있을까요? 덥다, 춥다, 이런 거. 덥다, 춥다, 상쾌하다, 불쾌하다, 달다, 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이 정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볼게요. 바로 상부반이옵니다. 얘들아, 내가 상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기억하세요? 상부분포가 무슨 소리예요? 한쪽이 참이면 한쪽이 참이 될 수 없는 관계.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오를 수가 없는 관계였잖아요. 요게 이제 상부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이 긍정이 되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예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단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을 긍정 못해. 나 이거 눈에 얘기하지만 이거 언어학적인 구분이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되겠어요. 자, 지금 적을 거예요.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나 얘기했어. 하지 마. 남자, 여자. 하지 마. 상부발이어야 한쪽을 부정하는 순간 다른 쪽이 긍정이 돼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예요. 여자가 아니면 남자고요. 하지 마. 하지 마. 조용히 해. 죽다 살다. 하지 마. 상부발이어요. 대표적인 상부발이옵니다. 예. 하지 마요. 야, 해봐. 뭐라 얘기할 거야? 이거 뭐라 얘기할 거야? 젠더 이론이라고 아세요? 이런 거 하지 마요. 형님 내사 상태인데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면 있고 안 보면 에이, 하지 마요. 예,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기혼 미혼 하지 마. 불식은요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예, 출석 결석 합격 불합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예요. 방향 반이어라는 겁니다. 요 방향 반이어가 여기 있는 정도 반이어랑 굉장히 헷갈리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준점을 가지고서 한쪽과 다른 한쪽과의 방향 내지 관계를 얘기해요. 한쪽과 한쪽의 방향 내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움직임의 맞선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요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세 가지로 조금 나눠놨어요. 이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공간,
인간 이동이 있어요. 공간, 인간 이동이 있다. 예를 들어 공간은 뭐가 있을까요? 남부, 동서, 동서양, 앞뒤. 그래서 여기에 한 친구 이모 씨가 있어요. 오늘 오지 않은. 지금 일어났대요. 충격과 공포. 지금 일어난 그 친구. 그의 언니. 아, 뭐 이거 다 3분 정도 나와요. 좋아요. 그의 언니. 그의 언니. 어, 여러분들 남극, 북극. 무슨 발이올까요? 응? 방향 발이 어디 있죠? 그래서 저한테 그럽시다. 저한테 그럽시다. 문제 푸는데. 왜요? 정도 발이오라는 거예요. 남극, 북극이 없으면 뭐가 또 있냐? 동극, 서극. 여기까지 말게요. 그분도 지금 업무에 다 마칩니다. 수능 문제, 수능은 나오는 업무 다 맞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네, 그건 나쁜 놈입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우리 인간으로 볼까요? 뭐였겠습니까? 부모자녀, 스승, 제자 이런 것들 있어요. 인간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형, 동생도 가능하겠죠. 하긴 이렇게도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 있어요. 이동, 가다 오다. 근데 사다 팔다도 가능해. 왜요? 물건의 이동, 사다 팔다. 그리고 돈의 이동.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봤던 입다 걷다도 있죠. 이것도 요금. 매미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니어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지울게요. 지워도 괜찮죠? 네. 여기까지 지우고 아까 이거 보겠습니다. 3번이죠. 아이씨, 그러면 아마 요거 다 보게 되면은 딱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음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 관계. 상하관계. 이 상하관계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단어 상이어 하이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동물 있어요. 얘는 개의 상이어 맞을까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개 아래 예를 들어서 진돗개, 높으셨다며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진돗개의 상이어 개, 개의 상이어 동물, 진돗개의 상이어 동물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런 걸 상하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동음의어와 다이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동음의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는 소리가 같아요. 소리가 같지만 뜻이 아예 다릅니다. 다이어는 중심적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이 안에 파생되는 다양한 주변적 의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이어는 유사성이 약간은 존재하되 달리 쓰이는 거고 동음의어는 소리가 같지만 뜻이 아예 다른 거다라는 거죠. 얘도 소리는 같아요. 얘도 소리는 같아요. 네. 동음의어 대표적인 거 봐볼까요? 용규는 배가 많이 나왔다. 저 배를 봐라.
잘 간다. 예, 저 배를 봐라. 정말 빨리 나간다. 어때요? 서로 같습니까? 먹는 배랑 떠다니는 배랑 같아요? 달라요. 근데 다이어 관계 볼게요. 대표적으로 손이 있습니다. 손. 용규는 손이 크다. 랑 용규는 용규가 하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 랑 요즘은 일이 바빠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 랑 어떤 관계예요? 다이어 관계. 그 파생되는 의미를 조금 중심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 확장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장된 의미들을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약간 좀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사전을 보잖아요. 단어 사전을 보잖아. 그럼 이 동의어끼리는 배 1, 2, 배 1, 2, 3 이렇게 나오고 1, 2 이렇게 가요. 요렇게 단어 사전에 적혀 있는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동의어 관계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요 1, 2번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요거를 다이어 관계로. 아시겠어요? 알겠니? 요걸 다이어 관계라고 본다. 그러면 요게 동음의어 관계인지 다이어 관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파리가 너무 많이 깬다. 달콤한 말로 이 아이를 깬다. 동음의어 관계예요, 다이어 관계예요. 네, 두 가지 동음의어 관계예요. 아, 파리가 너무 많이 깬다. 아, 오늘따라 일이 자꾸 깬다. 동음의어 관계, 다이어 관계예요. 다이어 관계예요. 확 오죠? 확 와가지고 예시 들자마자 확 오죠?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가지만 손, 배, 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이다. 다이어 관계. 예, 요거고요. 말버릇이 굳어버리다. 말버릇이 굳어버리다. 어, 내 의지가 굳다. 동의어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이게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참고하지 않으면 솔직히 제대로 확인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많이. 그러니까 요 관계는 지금 미리 학습을 뭐 이것저것 외운다고. 이거 물론 공무원 시험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전 같이 억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시들을 싹 다 외워. 공무원 시험 문제. 근데 수능형 문제는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럼 내신형 문제는요? 내신형 문제 장충고등학교 뭐 금호고등학교 잘 내. 대표적인 예시, 학교 책 예시랑 주변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명사 예시들 있어요. 길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배라든가 요 정도나 아주 발이라든가 한 대여 10가지 정도만 외워가시면 그 중에 겹칩니다. 외워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게 이제 동음의어와 다이어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바로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알겠죠?